자, 우리 박민 사장 취임 후에 KBS에서 벌어진 상황들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BS가 아주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13일에 박민 KBS 사장이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 이제 주요 뉴스 앵커들이 예고 없이 교체되고, 또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송 당일에 편성이 막 삭제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다음 날 박민 사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물론 이 사과는 뭐 편성 삭제 이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당연히 그동안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였고, 편파 방송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한 사과였고, 어쨌든 그 절차가 굉장히 무시된 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KBS 직원들이 우리가 너무 모멸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비판을 내보내고 있고, 또 시청자들도 게시판에다가 막 글을 올리면서 이거는 시청권 침해 아니냐, 우리의 권리를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KBS에 출연했던 출연진 분들도 좀 타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더 라이브 당일에 그러니까 당일에 못 나갔죠. 일요일에 나오라고 얘기 듣고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오늘 긴급 편성으로 일주일 동안 결방이라 그래서 뭘 긴급 편성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희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출연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됐고 네. 진행자였던 최욱 씨도 아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러고요. 네. 제작진은 아직도 일주일 결방이니까 다음 주엔 할 수 있다 이런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일종의 농반진반인 거죠. 예. 네. 뭐 이렇게 하는 중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작진을 교체하려는 건지 아니면 사회자를 교체하려는 건지 프로그램 닫으려는 건지 알 수 없고, 네. 제가 또 같이 출연하는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 진행자도 그냥 갈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갈려버리고. 사실 전 사사건건은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럼통에 묻혀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작가한테. 네. 혹시 장성철 소장 안 잘렸냐고. 네. 근데 또 나온다 그래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요? 잘릴 줄 알았는데? 네. 저 박민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패널까지 신경 쓸 만한 약간 그런 사랑합니다. 경황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딴 사람 몰라도. 네. 장 소장님은 계속 간다? 장 소장님은 또 더 라이브 빼고는 타격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진행자뿐만이 아니라 패널들도 지금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진우의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패널들에게 일일이 제작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나온다고 하면은 당분간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뭐 주진우 앵커 보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아니고 KBS에서 네. 나오라니까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가겠다고 했는데 네. 전 진보 쪽에 있던 패널분들은 네. 반수 이상이 안 나가겠다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도 패널 교체가 상당히 될 것 같고,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뭐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밤에 라디오는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 PD 네. 인사가 났어요. 오늘 그 일선 PD들의 인사가 났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PD들이 이제 패널들 어떻게 조정할 거를 네. 결정을 하겠죠, 이번 주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하고 같이 사사건건 나갔다 왔는데 그냥 네. 얘기는 못 들었지만 느낌상 네. 마지막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이 바뀐 뒤에 어떤 대체 프로그램이 채 준비되기도 전에 이렇게 앵커들이나 진행자들이 교체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편성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은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작전 중에 이라크 전대였 썼던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초반에 완전히 밀어붙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싸울 사기를 꺾어버리는 전술인데 네. 이번엔 법적으로까지 무리했던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미디어 센터장으로 임명을 언질받은 사람이 지가 임명됐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전화해갖고 뭐 주진우 내보내라 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인사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감수하고 했다는 것은 박민의 생각은 아닌 거죠. 예, 이건 박민보다 높은 단위에서 만들어진 그림이 하나. 네. 그 다음에 KBS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낫다고 생각한 노조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밑작업과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걸 하루에 붙여서 일요일 밤 12시에 부장인사 낼 때까지
일종의 군사작전을 진행한 것이고 네. 어차피 이래저래 불만 나올 건데 하나씩 순서대로 없으면 뉴스가 오래 나오니까 네. 한 번에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개 밑그림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박민 사장 수준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한 따로 정보는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진행자로 들어온 분들은 그냥 정권 교체되면은 그냥 알아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권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냥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담처럼 친하니까 뭐 하려고 있냐 그냥 그만두라고 뭐 왜 험한 꼴 당한다고 막 농담처럼 했는데 네.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진짜 험한 꼴을 당하신 분들. 네. 네. 근데 그것도 좀 예의와 절차를 좀 갖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네.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나오지 마! 자, 더라이브 체육 나오지 마! 지지층은 야 정말 시원하게 일 잘하는구나. 화이팅! 잘했어. 박수 치겠지만 네. 중도층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냥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사장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가졌던 한풀이, 네.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장은 2, 3년 있다가 가지만 KBS라는 방송국의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네. 그래야 국민들이 공영방송으로서 인정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너무 감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권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것 같고 더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건 3년 후든지 8년 후든지 네. 언젠가는 정권 교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뭐 윤석열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니들 그렇게 들어왔지? 자 똑같이 대해줄게. 이렇게 또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네. 아, 나 그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되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뭐 평가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사장이 바뀌면 프로그램들이 바뀔 거란 예상은 저희가 뭐 사실 몇 개월 전부터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뀌는 방식이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적절하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슬쩍 바꾸는 방법을 저희는 아 그렇게 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바꿔버리니까 이게 그 정권 차원에서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방식이냐,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 안 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제 반발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면 반발이 오래 지속될 뿐이니까 네. 한 번에 그냥 다 갈아치우고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요. 지금부터 총선까지 140 며칠 남았을 거예요.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예. 하루라도 빨리. 아니, 바꿔야 지지율이 된다. 떨어지는 이유는 엉터리 386들이 끼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 때문인 데다가 기울어진 포털의 잘못된 알고리즘에 네. 그다음에 공중파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돕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밑에서 보고서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간신배들이 아첨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걸 받아보고 희낙락하면서 야 다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을 사람은 예, 내년에도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네. 그냥 보수 우파 쪽에서 임명했던 사장, 뭐 KBS 이사, KBS 진행자, PD, 뭐 기자들을 다 진짜 정말 한직으로 보내거나 네. 좌천시켰어요. 정말 적폐로 예전에. 몰아가지고. 네. 그런 일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네.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됐으니까 아 윤석열 정권은 내가 지지하는 보수 정권이니까 그거는 비판 안 해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잘못됐고 저는 지금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일부 진보 쪽의 패널분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보수 쪽 인사들을 다 처단했을 때 네. 그때는 그렇게 박수 쳐놓고 진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이 함께 했던 친했던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막 뭐 사장과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은 그건 전 또 그것도 부적절하다. 다른 데대로 봐도 안 된다. 안 된다. 같은 잣대로 봐야지. 우리가 한 거는 잘했고 니들이 한 건 잘못했고 이러면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론가가 아니냐. 잘못한 거는 좌우로 가리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할 네. 건 비판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 아니, 그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마지막 인사 보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기간도 줘야 되고 저렇게 급하게 못하러 해요. 재방송
하려고 정말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한 네.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저렇게 폐지 형식으로 간다? 그거는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보복.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KBS가 어떤 방식으로 좀 정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는 공정성을 훼손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과연 이 사과가 누구를 향한 사과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요. 누구를 위한 사과인가요? 대통령한테 사과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하나만 좀 보면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네. 이것도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걸 이제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사과한다는 건데 이제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다가 명시하기를 여러 사람들, 여러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시장 자격으로 그 장소에 갔던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한 게 맞을 수도 있다. 네.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네. 다만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곁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건데 즉 KBS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오세훈 시장이 처가 땅 그린벨트와 관련된 문제로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언론이 입증할 수 있는 만큼에서 입증돼서 보도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가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진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네.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기자할 때 실언에서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식의 그 정말 읽기 구역질 나는 이 대통령 핥는 논문, 핥는 실언을 쓰고 결국은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아니요 그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 거야? 올해 심지어 올해 7월에 그걸 쓰고 10월에 사장으로 왔으니까 네.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 어떻게 아부한 사람들 좋아하지를 보여주는 거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KBS의 구성원 중에 이번 참에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박민이라는 언론이 직접 보여준 거니까 말하는데도 구역질 나는데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죠 뭐 막을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박민 사장의 사과,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죠. 뭐 생태탕 문제도 그렇고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은 KBS가 조금 의도를 갖고 편파적으로 방송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뭐 반박하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이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반박 없이 이렇게 보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 방송이 공정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대단히 전 편파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권과 진보 쪽에 대단히 편파적이었고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KBS에서 저널리즘 제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박근혜 정권의 뭐 편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의 편향성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안 해요. 네. 여러분 기억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KBS 사장 쫓아내려고 KBS 이사들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언론노조에서 막 데모하고 너 김밥 사 먹었지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너 그만둬 이런 식의 공격 때문에 그 KBS 이사들이 그냥 버티다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사장을 바꾼 거였거든요. 그런 잘못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진우의 라이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이 박민 사장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얘기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주진우 라이브를 딱 겨냥해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편파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민 사장 당시 후보자가
맞다. 신뢰도 영향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조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장이 과연 이렇게 편성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가 뭐 교체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법, 단체 협약, 편성 규약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네. 편성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방송해라, 이런 걸 편성해라, 패널 이 사람 넣어라, 빼라, 진행자 바꾸라 이거 사장이 못해요. 네. 본인이 아니까 본인 입으로도 그런 거는 내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 자기는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그런 식으로 하네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 제작본부장, 뭐 보도국장 다 임명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박민 사장, 이름도 박민의 방송. 이름도 부르기가 참 이렇게 박민의 방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조심할 거는 같은데 사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저도 출연을 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타켓으로 삼는 네. 편파적이라고 타켓으로 삼는 그런 방송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연하면서도 약간은 좀 많이 약간은 편파적이다라고 주진우 앵커한테 그냥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네. 편파적으로 하냐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섭외를 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출연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이 방송에는 난 출연할 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방송이고 저 방송이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에 장성철 소장 수준은 기대할 수도 없고 네. 장해찬 씨 같은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렇군요. 겁나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대통령 심기를 거슬릴까 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섭외가 잘 안 된 부분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네. 박민 사장님께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 네. 편향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KBS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니까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지켜본다고 하셨고 이 방송법, 뭐 규약, 협약 위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언론 노조 산하의 노조가 회사랑 맺은 규약이 협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이하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혐오와 특히 무지. 네. 그러니까 뭐 노조랑 맺은 걸 다 지켜야 돼? 아니거든요. 법정에 가면 이거 판판이 집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언론 노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후보 시절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 노조의 전의대로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천병 중 천병이 언론 노조다. 그래서 네. 이게 언론 노조를 겁니다. 언론 노조도 정치 개혁에 앞서서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박민이 이때 이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필사를 했겠죠. 네, 받아 적고 네.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가 노조의 협약 따위는 싹 무시하고 노조를 말살시키는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10월까지인가? 네. 길지 않아요. 이게 지금 네. 잔여 임기를 하는 거라 네. 그 안에 최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내가 얼마나 그 대통령의 명을 잘 따르는 이 하수인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노조의 규약 같은 거 어겨서 재판 가는 거 3, 4년 후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어차피 추후의 일이다. 간다? 예. 네. 가는 거죠. 네, 지켜보시죠. 어제 제가 저녁에 주진우 라이브 나갔었거든요. 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박민 사장이 이렇게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KBS 사회자도 막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요. 진행자가.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주진우 앵커는 편파적이었던 것 같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몰아내듯이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좀 절차적으로 좀 예의도 갖추고 네. 좀 말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게 저는 이 사상검열을 해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으면 부를까 말까의 기로에서 아니 그래도 그냥 할 말 하고 뭐 어차피 내가 뭐 여기서 칭찬한다고 편들어준다고 나를 자르던 것을 안 자르고 네.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왔는데 네. 이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은 박근혜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는데 MB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또 보수 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노무현 정권 때는 어떻게 했고 김대중 네.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는데 네. 그럼 전두환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상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좀 공영방송스럽게 만들어는 그러한 편파성을 끊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못 끊었잖아요. 네. 그럼 정권 교체됐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걸 끊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당했어. 우리도 보복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잘못됐는데 이거 좀 고리를 끊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이 뭐 KBS 논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언론사를 계속 압수수색하고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국외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네. 비판을 했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기사 제목이 한국 검찰의 수사 대상은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KBS 사태까지 그 이후에 또 터졌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영어를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요. 반성을 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외신이니까 좀 신경 써서 보려나? 네, 외신은 더 신경 쓰시잖아요, 보면. 네.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이 1988년에 압수수색 당한 이후로 네.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차례 시도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뭐 그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이동재기 사건으로 했던 건데 그것도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TV조선 같은 경우는 남의 사무실, 드루킹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USB를 훔쳤잖아요. 네. 절도건이었단 말이죠. 이건 언론 탄압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건데 이 두 건도 결국 되진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 제가 더 탐사 털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더 탐사에서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종편에 뭐 중앙일간지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영장 발부율 99.1%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영장 재판기 판사들과 네. 어우러져서 검사들이 신나서 이러고 다니는데 저들이 언론사의 자유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즉 프리덤 오브 스피치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시민들이 결국 전 저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뉴욕타임스가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거 보고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대하세요. 안 될 거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이 모든 것을 다 막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네. 완벽했을 때만 보도해라? 그러면 과연 언론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혹이 있고 네. 의구심이 있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의혹 단계에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제대로 해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너희들은 가짜 뉴스, 정권에 불리한 뉴스만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보도를 하는 것. 너희들은 나쁜 방송. 그러니까 압수수색해야 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구제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쪽에 구제를 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뭐 조사하고 이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봐도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안 그래도 우리 K문화가 굉장히 지금 유명한데 여기서 지금 한국은 사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당부가 있던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인 안철수 의원께서도 네. 저에 대한 고소를 좀 빨리 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철수는 고소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 양반 얼마 전에 나라경제살림연구소의 그 선임 연구원이 있는데 이상민인가? 이상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국가 부채 D를 안철수 의원이 잘못 해석했다고 말한 걸 가지고 선거 시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고발 되게 좋아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론가나 그런 연구자들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하고 주장을 하면 겸허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 자질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저는 박주민 의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면 저번에 한번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나보고 봤냐고 그러더라고. 봤냐고. 네. 왜 평론가가 자꾸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니. 네. 그럼 평론가가 누구한테 듣고 누구랑 얘기 나눈 거 가지고
평론하는 거지.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없죠, 박주민한테 전해가지고 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당신이 이게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아니면 되는 거지. 날 또 거기서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네. 똑같아. 여당이나 했어요, 야당이나. 그래서? 안 했죠. 그럼 그 말로만 했으면 그 정도 못해요? 결과는 갔으니까. 다르네요. 네?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고소고발 남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하나의 인사참사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뭐가요? 받고 있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어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또 이게 여당도 차마 이거 쉴드를 쳐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왔는데 막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막 주식 거래하고 막 골프장 가고 뭐 자녀 같은 경우는 학폭 논란이 또 불거지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오면서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적절한 인사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자기 경력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네. 나는 뭐 정책 뭐 기획관인가 그걸 했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출세하긴 글렀구나. 나는 승진하기 글렀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북한이 ICBM 쏴도 뭐 골프 치러 가고 주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왜 시켰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에는 합참의장을 하려면 사성장군 별 4개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계신 분들이 현재 사성장군은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승진했던 사람들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장군이었던 이 사람을 10월 달에 사성장군으로 승진을 시켜서 이번에 합참의장을 시킨 건데 네. 결국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추천을 했을 텐데 네. 제가 과거에 쭉 경력을 좀 따라가 보니까 2007년부터 9년도까지 네. 같이 당시에 하셨나요? 대통령실에서 네. 이분이 근무했더라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부서는 좀 다른데 네. 김태효 차장이 추천하지 않았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거 주식 막 하다가 그 얘기 왜 해요? 수 장관님 뭐. 막 사진 찍히고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잠깐 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 장관? 정치인이랑 공직자는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어요. 아니 네. 재산 증식해야 되고 요즘 뭐 연금 있어 뭐가 있어요. 네. 노후 걱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ETF 하라고 ETF. 근데 이 사람 ETF를 주중에 계속 거래를 바꿔서 하던데 네. 그런 거 말고 2년, 3년 지수를 따라가도록 투자를 설계해 놓고 이제는 철강과 화학의 시대가 올 것 같아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1, 2년 묻어놓는 투자를 해야지 단타를 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보면 이제 아침에 와 미사일 와 야 근데 그 게다가 이제 미국 지수 쫓는 것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산 거 아니에요? 더 웃기는 건 거래를 10시에서 11시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 안 하는 줄 아세요? 언제 안 하나요? 12시부터 1시는 절대 안 해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네. 밥 시간에는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또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뉴스 보고 주식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신나게 먹고 또 와서 또 주식하고 3시 넘어가면 골프 치러 갔겠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왜 되느냐.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왜 되느냐가. 이런 정도의 평판이면 내에서 모르겠습니까? 저 업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거를 옆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면 다 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정도 평판이 맞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강직하니까 이 정부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아주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충성 막 파괴자, 창조적 파괴자 막 이래가면서 양따봉을 날리니까 그러니까 일간지 논설위원 하는 사람이 막 KBS 사장도 가고 삼성 해군이 막 합참의장도 가고 이렇게 네. 되는 것은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아부하냐 말고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아느냐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아느냐. 그러니까 인사가 계속 한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부실 검증이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과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실 1차적인 검증의 책임을 지는데 이거에서 검증을 계속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저희는 자료만 모으니까 별게 없습니다라고
시작할 때 말했으면 누가 신경이 났어요? 네. 뭐 처음 시작할 땐 예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인사를 설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뭐래 하기는 물어봤더니 자료만 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무능의 총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훈이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저쪽에서 받아치지 못할 포인트를 잡아서 은근슬쩍 거짓말 반쯤 섞어갖고 대충 대답하고 시원하게 말하고 막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브리핑. 네. 도어 스태핑 중단인데 이제 이걸 한동훈 장관이 이어서 하잖아요. 네.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에게 받아쓰라고 시키면서 하는 워딩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답변을 했으면 기자님 같은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존재 이유가 뭐냐, 검증 그쵸? 존재 이유가. 네. 시스템을 갖춘다는데 그럼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 아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물어봤겠죠. 안 나오잖아요, 보도가. 네. 뭐 보도는 뭐 왜냐면 답변이 뭐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시원치 않았다고 거예요. 비판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출입처 특히 법무부 뭐 검찰 법조 출입들은 검사들한테는 밑보인 짓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 좀 싫은데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 기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동훈에겐 왜 질문을 못하는지 윤석열 네.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의 이제 검증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그냥 한계를 스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냥 이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인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처음에 장대한 포부를 얘기했지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냥 자료 수집해서 대통령실로 넘기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거지. 네. 자신들이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으니까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월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만약 정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당까지 사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김명수 이제 의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돼 임명하지. 그런 거예요? 사퇴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 번 사과했죠. 김한길 말을 잘 안 듣는 걸 사과한 거 말고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과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좋은 안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안 들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 외에 이 사람 사과하는 거 봤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절에 가서 이태원 참사 사과하는 뭐 이런 신용, 성당 가서 하는 신용. 두 분의 의견 일치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임명한다. 알겠습니다.